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무한 토론 투쟁. 뭐라 그러셨어요? 얼티메이트 파이팅 컨퍼런스. 무슨 따라서 하도 못해요. 자,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오래간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롱타임 노씨. 롱타임 노씨요. 타임이 참 길대. 네.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윤소아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죠? 네, 목포입니다. 참 세발낙지처럼 생기셨어. 네, 다음에 꼭 사고 올라올게요. 비례 아니세요? 아니 이제 다음에 목포 그 전에 목포에서 두 번이나. 그 지역구는 아니지. 제 지역구죠. 목포에서 비례로 계속 되셨는데.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구입니다. 저도 비례예요. 자, 진수희 전 재선 네. 전 복지부 장관 전지에서.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네, 고정 진수입니다. 출연이에요, 네, 이제.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외교 결례 홀대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은 순방 중단하라. 언제부터 대통령이 저렇게 염려해 주셨나?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은 보니까 좀 세게 하시죠. 여당을 저 혼자 상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원래 여당 아니었었어요? 지금 일려 이 야당이에요. 아니요. 정의당은 아니, 일여 이남 일여 삼남. 아니 정의당은 저는 뭐 이중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겠습니다만 정의당은 그냥 제2 여당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다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하시니 한중 정상회담 전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몹시 엄청 상하게 한 그런 해외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교는 의전이 거의 다다 절반 예.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시기 전부터 무슨 공동 기자회견은 없느니 공동 선언문은 없느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징 도착하는 날 또 그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안 계셨어요. 뭐 이게 난징 학살 그 날이라서. 근데 그럴 거였으면 방중 일정을 좀 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3박 4일 계시면서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국빈 만찬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식사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혼밥, 베이징까지 가서 혼밥, 대통령께서 혼밥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저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쭉 인사 중국 쪽에 고위 관리들하고 쭉 인사하는데 그 외교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네. 우리 대통령이 팔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럴 사이인가. 우리 자국에서도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떻게 외국의 국빈이 외국의 그 정상이 오셨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받는지 그것도 되게 불쾌했고요. 급기야는 우리 그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 하여튼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 그런 방문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국민들이나 우리 야당이 매우 세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도 좀 협상력도 있고 할 얘기도 하고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몹시 불쾌했습니다. 몹시 의전 형식에 대해서 좀 쭉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내용도요. 그 4대 원칙인가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여서 그것도 좀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봉인이 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시진핑이 결국 또 뒤끝 있게 한마디 했고요. 봉인된 그래서 게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내용도 그렇고 의전 뭐 형식 여러 가지 면에서 안 갔었던 게 나았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집권 여당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진수희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정의당이 집권 들어갔습니다.
되게 뒤끝이 네. 있으시네요. 물론 이제 저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한 그 좀 압박감 또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서두른 부분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수희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하셨듯이 너무 일정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짜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난징 대학살 80주년이 되는 그 시기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8일 날 보면은 그때가 뭐 중국에 중국에 적어 왔는데 어디서 적어놓은지 지금 못 찾고 계신 거죠. 경제 대회 있잖아요. 경제 대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도 18일서부터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코트라 행사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한 것은 강력히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하기는 했는데 강력한 항의를 해갖고 강력한 또 문책까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은요? 정상회담의 내용에 저는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제 저 진수희 의원님께서 뭐 추상적이었다 보는데 저는요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불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이 4대 원칙을 합의한 것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대단한 저는 저 성과라 봅니다. 그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늘 하던 잠깐만요. 얘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쌍중단, 쌍계 협상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미 간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중국에 맞게 쌍중단, 북미 북의 그 미사일 핵 중단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한과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이 부분은 우리 정의당에서도 주장했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 의원님.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선 외교적 결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화도 좀 나고 특히 기자들 폭행한 거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우리 흔히 하던 말로 포커죠, 포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국은 공안이 다 통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줬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진 거라. 사설이라고 할지라도 공안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책임자들에서 문책을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내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좋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컸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내보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니 그런 점에 대해서 한중 정상이 만나서 전쟁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시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중국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국빈 방문이잖아요. 국빈 방문 사실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상당히 예의 갖춘 거고 그간의 한중 관계에 비춰보면 갑자기 국빈 방문을 받아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쪽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또 그쪽 상황을 들어보면 국내 여론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는데 얻은 건 없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에 대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높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자범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다시 문을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건 항의할 건 항의하고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정상화로 가야 그동안 파탄났던 관계를 복원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모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 맞 좋은데 거기에 중국 그 관광객들이 또 돌아주고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에 좋은 점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러저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속으로는 많이 참고 계실 겁니다. 진수 의원님. 그 방금 이철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국빈 스테이트 비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빈 방문. 근데 일본 측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럴 정도로
중국의 국빈 방문을 받아준 것. 그다음에 일정은 이미 정우영 실장이 날라가고 일정은 사전에 다 조율한 거거든요. 갔던 일정이 일방적으로 캔슬된 게 아니고 13일 날 난징 대도살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선 대도살. 대학살. 중국에선 대도살이라고 그래요. 끔찍하네. 예,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알고 시진핑하고 리커창이 갔다가 또 바로 북경으로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어쨌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2박 3일 주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5박 6일 하다 3박 4일로 간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 자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잘 됐는데 왜 자꾸만 그 디테일한 형식에만 그렇게 신경 쓰냐. 물론 감정 상한 거, 기자 폭행 이해를 하지만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받아준 것도 성공적이었다. 중국에서도 절실했다. 이 지적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상식적인 수준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은 자세한 그 구체적인 회담의 결과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보여지는 별도로 모습 하더라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엄청 상하게 그렇죠. 한 네. 거거든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예. 여쭙냐면 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예.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결례다 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하면서 내용도 같이 까거든요. 뭐 그러고 싶은 야당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근데 네. 이게요.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과거에 누구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DJ 대통령입니까? 디스맨인가 디스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부시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부시, 예. 네. 그때 홀대론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좋은데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홀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나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미국 부시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을 잘못한 거고 이번에 중국도 우리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방문단을 잘못한 거죠. 그럼 그 나라를 탓하고 나무래야 되는데 네. 어찌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굴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식사 부분을 혼밥 이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접촉면을 좀 근데 뭐 일정 짠 사람 문제 있어요. 아니 새롭게 새로운 해보자는 분이 더 문제는 오히려 일정 짠 문제 있어요, 서두 없어요? 공항에 예. 내렸을 때 예. 외교부의 예. 그 차관보. 차관보급입니다. 예. 이름도 조리부장이에요. 대리라는 이름이 거죠? 대리? 조리입니다. 대행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영접을 할 때 예. 그러한 급으로 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 근데 이제 결례다. 그런 그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거는 이제 윤수아 의원님이 좀 그 팩트 체크 안 되신 것 같은데 콩시엔이라고 하는 차관보가 나왔어요. 근데 차관은 누구냐면 우다웨이거든요. 우다웨이는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어 공석이에요. 공석이기 때문에 콩시엔이 차관보가 차관 대행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차관 나왔는데 왜 이번엔 차관보가 나왔냐라고 우리 언론이 썼는데 그것 오보예요. 차관 대행입니다. 콩시엔이. 그래서 그것은 결례 아니에요. 콩시행 예. 조리부장. 예. 원래 조리부장 요리부장 대행. 말고 조리부장. 예, 원래 저 조리입니다. 부장이 장관, 부부장이 차관. 그다음에 이번에 조리부장이 무슨 대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정봉주 윈 예. 확실한 윈 팩트 체크. 1패 아니, 그러니까 세계 인정. 아니 근데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뭐 그런 부분 또 사드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누르고 기분 나빠도 참고 하다가 어제 그 기자단 폭행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것 때문에 터진 이렇게 거예요. 이제 터진 폭발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드 산불 정책 그건 아까 이철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 내에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말을 못하지만 산불 정책에 대해서 중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평상시에 즐겨 쓰던 구동조니 같은 것은 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 나는 것은 해결 안 하고 그냥 놔두자. 이게 이번에 사드에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은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잘했다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지적을 하면 뭐 또 굉장히 지엽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어제 그 폭행 사건 있고 나서 우리 외교부에서 그쪽 중국 외교부 쪽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하니까 그러냐 관심을 갖겠다 이 정도 처음에
대꾸를 한 것도 정말 기분 나쁜 게 우선 자국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일단 유감부터 표시하고 그 기자의 폭행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관심 갖겠다. 아니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럼요. 일단 유감을 무조건 잘못된 표명하는 게 거죠. 예. 먼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전 근데 그 기자 폭행하는 거 보면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야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게 기자를 보는 관점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완전히 틀린 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기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는 기자로 어디 손을 대요? 손을 대 큰일 그럼요. 날라고. 그럼요. 딱 이 집회 가서도 저한테 손대려고 방송 진행자입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훈을 하나 좀 얻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학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주도적으로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너무 눈치를 살피고 그러한 부분들의 한 결과로서 예.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철 의원님 근데 어제 4대 원칙 발표한 거 네. 사실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그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고 한마디 미국에 한 방 매긴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있죠. 예,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 갔대. 트럼프. 미국한테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중국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낸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게 지켜봤잖아요. 예. 근데 뭐 표현 자체가 세진 않았습니다만 정리를 잘해서 내보낸 전쟁 거고.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조야에는 뭐 선제 타격이니 뭐니 해서 막 분위기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틸러슨이 사실은 이 대화 제의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대통령부터 바로 뭉개기 시작해서 아니다 이래버린 거 아닙니까? 트윗을 했어요 아니라고? 아니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그거는 뭐 지금 대화할 때가 백악관 아니다 대변인 대화할 때가 했잖아요. 뒤집어 버렸어요. 묵살을 했죠. 그 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보니까 그 틸러스는 우리나라의 문정인 특보 같은 그런.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이견이 있다 그러면서도 해고 네. 안 시키는 건 투트랙 같아 보니까. 그런 점도 있죠. 그러면요. 역할 분담. 그런 점도 예, 있죠. 역할 분담.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철희 의원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상대국을 뭐라 그래야지 우리 대통령 쪽을 자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이제 국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참모로 트집 잡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지난번에 그 뭐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결코 잘하지는 않았어요. 할 거면 그때 확 해버리지. 그때 산불 얘기했었죠. 이거는 절대 사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그거 계속 언급하다가 더 눈밖에 나버렸는데 사드 어차피 배치할 거면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냥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 들었으면서 우리는 지난 정부가 한 거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사드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다음 정부에 이걸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정부는 혹시 이 사드 배치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약간 희망 고문 비슷하게 중국을 그렇게 했기 그런 점이 때문에 있었죠. 예. 그 허점을 막 파고들면서 저는 그 사드에 관한 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우를 범했다니.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런 중국에서 우리를 홀대하는 이런 거를 그 우리가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나 새 정부가 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드는 뭐 저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사드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너무 헝클어놨어요. 이거 너무 헝클어놨죠. 무리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 저기 총리가 그때 갔었잖아요. 사드 배치 발표 직전에 총리가 갔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갔는데 시진핑한테 우리 배치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인가 배치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완전 완전 속은 속은 거죠. 사기당한 느낌이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상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할 거였으면
차근차근 설명해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이 감정이 워낙 격화돼 있고 감정이 나빠져 있어요. 이거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건 설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어떤 중국의 그 한 재중 한국학자는요 전 정권이 쌓아놓은 그거를 치우느라고 그렇죠.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측면이 근데 있어서 나는 중국도요. 참 내가 답답한 게 이 사드가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 체제잖아요.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구적인 조치이고 방어 조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중국을 공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왜 예.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왜 중국은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 의원님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드 이게 전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의 무용론은 이미 게임 진짜 끝났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진즉이 무용은 왜 끝났고 무용이에요? 방어. 아니 윤수아님 아니요. 2부도 진즉이 끝나서 광고 듣고 옵시다. 예.